현재 시와 나래중학교 수석교사이신 김영학 선생님께서 오산 에듀 교육 생태계의 이야기에 대한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와 나래중학교 수석교사 김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연구자 입장은 아니고 현장 교사 입장에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안성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는지 이렇게 나누는, 또 토의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직은 29년 차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쓴 이유는 2018년, 19년 오산교육재단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산교육재단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현장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고, 관점은 교사의 관점으로 지자체 교육사업에 대한 성찰하고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시청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산교육재단 정책실장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나서 학교 교사를 또 교사 중에서 선발한다는 이야기에서 학교 안에만 머물러 있던 교사한테는 새로운 도전이겠다, 뭔가 가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성장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도전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고용유직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시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학교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고, 과연 저의 역할은 뭘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 사업들의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면서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어떤 강점과 개선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서 오산 지역이나 관계자분들하고 공유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링을 했던 대상은 미리 내일 학교라고 하는 그런 교육 사업입니다. 택시들이 학교 운동장을 점령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굉장히 궁금했고, 아침에 가보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택시들은 역할이 단위학교의 학생 1학년 학생들을 다양한 체험 장소로 이렇게 수송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운전기사분들의 그런 프라이드도 상당히 좋았고요. 뭔가 시에 지자체에 기여한다는 그런 거에 대한 보람도 많이 느끼시는 그런 자리였고, 그래서 체험처에 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오전에 하고 나면 오후에 교실로 돌아와서, 이게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고 단순 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위해서 학부모 강사님들이 오후에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녀왔던 체험처에 어떤 직업 관련된 그런 활동들을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부분은 시민참여학교라는 것이 있었는데, 2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에 특화된 건 뭐였냐면, 기존의 교육 사업들이 학교하고 연계되지 못해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일회성으로 운영되는데, 굉장히 조금 놀라웠던 게 학년별 교육 과정들을 분석이 되어 있고, 그것이 프로그램 속에 녹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 초에 온라인으로 이 프로그램을, 시민참여학교의 각종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을 하면 마찬가지로 체험 장소로, 야외 체험 장소로 이동하게 되고, 체험처 활동을 하고 나서 활동 후 다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거는 현장 교사하고 학부모 강사님들이 같이 협업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교육 사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오산교육재단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간략하게 도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역 교육지원청과 오산시에 보면 평생교육과라고 하는 그런 또 지자체에 있는 부서가 있는데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했던 게
그렇다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육 사업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면서 실천했던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그 속에서 나타났던 특징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죠? 공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공동 성장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그래서 요 세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에 대한 겁니다. 오산시 평생교육과 오산시청 평생교육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오산교육재단이 같은 그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기관인데, 아쉬웠던 점은 각각의 기관이 분절적으로 따로 각자의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해서 만들었던 것이 실무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과 팀장님, 그다음에 교육재단 팀장, 그다음에 뭐 교육청 장학사님들이 모여서 계속 서로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연간 계획도 세우고, 이번 달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업무를 나눠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을 하는 그런 장이었고요. 또 재밌는 거는, 보통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게 되면 오산교육재단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게 되고, 시청에서도 학교를 대상으로 공문이 나가다 보면 각 세 개 기관에서는 정작 어떤 교육 사업들이 펼쳐지는 데에 대한 교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문을, 구체적인 예를 들면 뭐 공문도 교육재단에서 공문을 낼 때 시청과 교육지원청에 동시에 각 학교뿐만 아니라, 당연히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교육기관들에도 공문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이루어지고 이번 회기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유회에는, 저도 오산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조금 감동적이고 좀 특화됐던 것이 뭐냐면, 학년 초에 교육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이렇게 공문 형태로 해서 사업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이걸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하는, 아까 뭐 시민참여학교라든지 뭐 미리내일 학교 같은 것들이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신청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여기는 저희 그 3개 주체 그 교육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각 학교의 교무부장님이나 뭐 학교의 그런 그 학교 그 교육과정을 다루는 그런 부장님들의 전체 모임을 2월 달에 가져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올해는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신청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세한 안내를 해드렸고, 또한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거고,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소통의 장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오산시 진로진학 박람회라고 해서 오산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했던 그런 행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 학교에 안내를 드리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공문과 저런 협의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따로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활동이 따로 있고, 시청에서 하는 활동이 따로 있으면 사실은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학사 일정에 반영하라는 뜻에서 안내도 해드리고 공문도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학교별로, 단위 학교별 학사 일정을 넘어서 지역 학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산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지역만의 어떤 학사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도 안내를 하고 학교 교육 과정에 녹여내게끔 그런 시도들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의 가장 큰 핵심 용어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입니다. 성공하는 조직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저 좀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혼자서 개별적으로 했던 일들이 이제는 협력, 미래지향적으로 보게 되면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학교 조직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조직이라고 합니다. 뭐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용어만 바꾸면 학생들끼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뭐 그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땡땡시는 어떤 시냐면 교사들이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1, 2년만 지나면 이 도시를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사들 또한 그 지역에 사는 교사들도 별로 없었고 내가 이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힘들기 때문에 1년 또는 2년 후에는 다른 도시로 떠나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재단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학교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고 선생님 혼자서 이걸 감당해내기가 학교에 사기가 너무 힘들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고 가셔서 좀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3주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학교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면서 저희 재단 안에 보면 학부모 강사라는 인력풀이 있고 정서나 이런 것들을 또 잘 다루시는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학교로 A 학교로 보내드리고 한 학기 동안 계속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조금 만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한 중학교에 간담회를 갔을 때 미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지역에 있는 마을 지도를 만들고 싶은데 교사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지도를 만들고 야외에 나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뭐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단에 있는 그러한 전문 학부모 강사님들을 학교로 보내서 그 안에는 그 지역 신문 기자 출신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저 선생님과 같이 마을 지도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기관들은 사실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냐면 정량적으로 어떤 사업의 숫자를 늘리고 싶고 실적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은 학교가 원하는 것은 그 많은 사업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실천하기를 원해진다면 학교는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지자체 교육 사업에 적어도 한 20%는 좀 비워놓기. 그 비워놓는다는 의미는 학교가 뭘 원하는지를 듣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지자체의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재단의 교육 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게 만듭니다. 학교가. 이거 높게 해주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오산교육재단이 지향했던 바는 교육적 상상을 실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공감한 것들을 돕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상상만 했고 실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이런 플랫폼 조직으로서의 기관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성장, 세 번째 키워드인 공동성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강사라든지 전문가분들에 대한 인력이 학교로 들어가서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교육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학교에는 사실은 교육할 수 있는 인력들이 교사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같이 협력해서 했던 것이 약 161명의 오산에는 학부모 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니터링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분들은 자원봉사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 내가 교육 전문가로서 생각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고 학생들을 만나려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재단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학부모님들도 조금 반대적인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를 보는 것처럼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셨는데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구나, 또는 우리는 함께 성장을 돕는 드림팀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시고 역량이 키워졌던 그런 기회고, 이것이 일회성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습니다. 결국은 교사, 학부모, 지자체 공무원, 교육청 직원은 잘 살펴보면 각종 사업에 동원이 되고 소모품이 되는 순간 교육은 제대로 된 깊은 방향으로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우리가 소모품이 아닌 교육활동의 주체로서 공동성장을 경험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지역사회 교육의 발전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의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언급드린 것처럼 오산에는 오산교육재단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의 촉매제나 컨트롤타워 역할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중간 조직인 교육재단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제가 토론자분들의 원고를 읽어보니까 안성맞춤 지역교육협력센터라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안성도 이런 센터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저같이 현장 교원들이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고 소통하며 공동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잘하는 곳은 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그 내부의 직원이겠죠, 교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교육협력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학교 현장에서의 그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눈높이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쉬운 부분인데, 지자체 기관장님의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관장님이 바뀌거나 또 다른 저기가 될 경우는 그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장의 의지에만 의존하지 않는, 즉 지자체, 교육청, 교원, 학부모의 교육공동체 네트워크가 무엇보다도 되게 소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공문처럼 오산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교사들끼리만도 아니고 여러 학교의 교사들이 모여야 되고, 그 안에 지자체 팀장이나 주무관도 들어올 수 있고, 교육청의 장학사님도 같이 할 수 있고, 또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해서 서로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지 방향성이라든지 그러한 그 발전성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안성의 미래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응원드리고 싶은 건 지속가능한 안성형 행복교육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학 수석교사님의 제언이었었는데요. 제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오산을 좀 보면 교육도시라는 이런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이제 궁금하신 점을 올리는 것들이 있는데